혹시 현대 관계의 본질을 관통하는 이 조용하고 거에 보이지 않는 락서를 알아차린 적 있나요? 당신은 그것을 어디에서나 봅니다. 여성은 이미지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에너지, 시간, 그리고 정신적 힘을 쏟습니다. 완벽한 이미지. 그녀는 편안하고 가볍고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성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다듬고 슬픔의 순간을 미소 뒤에 숨기고 분노의 폭발을 억누릅니다. 왜냐하면 착한 소녀는 화를 내지 않는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광택이나고 매끄럽고 완벽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진정으로 그리고 영원히 사랑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감탄하며 바라봅니다. 사회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녀는 확인을 받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어.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화장이 지워지고 미소가 마침내 쉴 수 있는 긴 저녁의 침묵 속에서 그녀에게는 답답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덮칩니다. 관계는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친밀함은 진정한 하나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요새가 되어야 했던 관계는 아름답지만 차가운 유리집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답을 듣기 두려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만약 내가 그가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준다면 우리는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걸까? 그의 시선은 나를 스쳐 지나갈 뿐 나를 보지 못하는 걸까? 이것의 원인은 인간 정신에 대한 가장 깊고 불안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느끼지만 필사적으로 인정하기를 두려워하는 진실. 대부분의 여성이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가장 큰 결점, 자신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여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거부당할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숨기려 하는 무언가. 그러나 바로 이것, 그리고 오직 이것만이 성숙한 남성의 영혼에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원초적인 자석입니다. 편안함이 아닌 삶을, 기능이 아닌 충만함을 찾는 95%의 남성들에게 바로 이 여성이 숨기는 부분이 진정으로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인간 영혼의 어둡고 미지의 바다를 탐험하는데 평생을 바친 칼 구스타프 융은 이것을 거대한 기만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여성이 오직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숨기는 기만. 그리고 그의 결론, 그의 정직하고 무자비한 분석은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남성에게 자신의 이상적인 가면을 제공하는 동안 그녀는 그들 둘 다를 굶주림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그녀의 두꺼운 수치심의 층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후에 당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눈으로 자신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성격이나 흥미로운 정기적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방하거나 액세서리처럼 자신의 이미지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고 성숙한 남성이 그토록 무의식적으로 갈망하는 것은 바로 그녀의 편집되지 않은 진정성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원초적이고 야생적이며 억제되지 않은 모습의 영혼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그림자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무능함의 증거라고 여기던 모든 불편한 상태의 스펙트럼, 그녀의 갑작스러운 취약함, 그녀의 정당한 분노, 그녀의 깊고 이유 없는 갈망, 그녀 자신을 두렵게 하는 내면의 혼돈. 그녀는 이것을 숨길까요?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개념을 통해 설명했을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의 사회적 가면, 즉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이상적인 자아상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에게 이 가면은 수세기 동안 타인의 기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요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 자신도 그런 가면을 쓰고 딸에게 가르칩니다. 더 조용히 해, 더 겸손해져.
아버지는 순종적임을 칭찬합니다. 학교, 양화, 잡지 등 모든 문화가 동일한 코드를 전달합니다. 원하지만 너무 까다롭지 않게, 똑똑하지만 그 똑똑함으로 이합하지 않게, 감정적이지만 기쁨, 부드러움, 공감과 같은 수용 가능한 형태로만. 그녀는 순종적일 때 칭찬받았고 자신의 의지를 보일 때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대를 거듭하며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거대하고 살아있는 부분을 잘라내어 무의식의 지하실, 즉 그녀의 그림자에 저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가장 파괴적인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 즉 그녀의 취약함, 분노, 깊이가 그녀를 원치 않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 속에서 그녀는 세상에 흠잡을 데 없지만 생명 없는 페르소나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남성은 바로 이 그림자를 갈망하는 걸까요? 답은 융의 가장 신비로운 개념 중 하나인 아니마에 있습니다. 아니마는 모든 남성의 영혼 속에 있는 내면의 무의식적인 여성상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영혼, 그의 감정적, 직관적, 창조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를 깊이, 의미, 그리고 삶 자체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의식적이든 아니든 남성은 일부의 실제 여성에게서 자신의 아니마의 반영을 찾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과 공명하는 여성을 찾습니다. 그가 페르소나 여성, 즉 이상적이고 매끄럽고 항상 올바른 여성을 만날 때 그의 의식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회적 규범에 부합합니다. 그녀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 그의 아니마는 완전히 무관심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가면은 묵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영혼의 빛이 뚫고 나올 틈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빠져들 깊이가 없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은 조만간 설명할 수 없는 허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본질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기능성의 세계에 갇힌 영혼의 조롱한 공황입니다. 그는 섹스를 할 수는 있지만 합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편안함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삶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허기는 그를 찾아 나서게 합니다. 그는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위험한 취미, 다른 여성, 술에서. 하지만 그가 찾는 것은 다른 여성이 아닙니다. 그는 그 자신의 여성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찾습니다. 그녀의 그림자, 그녀의 진정성, 그것만이 그의 아니마를 깨우고 그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는 완벽함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깊이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깊이는 항상 그림자 속에 존재합니다. 자, 이 그림자를 해부해 봅시다. 여성이 자신의 저주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며 자석인 그것을 두려움 없이 마주해 봅시다. 이 숨겨진 힘의 해부학을 단지 날아라는 것이 아니라 느껴봅시다. 첫째, 그녀의 취약함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배웠습니다. 울지마, 강해져야 해. 그녀는 자신의 감수성, 상처받을 수 있는 능력을 약점, 뿌리 뽑아야 할 결함으로 인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주위에 난공불락의 성벽을 쌓고 세상의 강인함과 무적을 과시합니다. 그녀는 요새 같은 여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갑옷을 입는데 지친 성숙한 남성은 또 다른 요새를 찾지 않습니다. 그는 오아시스를 찾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럽고 진솔한 취약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의 신뢰의 신호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의 성소로의 조용한 초대입니다. 그녀가 감히 그에게 자신의 균열을 몰아줄 때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 앞에는 조각상이 없어. 당신 앞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는 당신을 너무나 신뢰해서 갑옷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것은 무장해제시킵니다. 이것은 이용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보호하고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는 본능적인 욕망을 낳습니다. 그녀의 눈물 속에서 그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빠져서 정화될 수 있는 바다를 봅니다. 둘째, 그녀의 분노입니다.
아마도 여성에게 있어 그녀의 분노만큼 금기시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억누르고 수동적 공격성, 원한 또는 심신질환으로 바꾸도록 배웁니다. 그녀는 분노가 히스테리이며 추하고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분노가 순수한 생명 에너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불꽃, 그녀의 방어 본능입니다. 성숙한 남성에게 그녀의 분노는 히스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경계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열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무관심하지 않다는 확인입니다. 분노할 수 없는 여성은 에너지가 없는 여성, 생명력이 없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편안할 수 있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꺼진 화산과 같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순수하고 자신에게 신성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향하는 여성은 자란의 힘입니다. 그것은 도전입니다. 그것은 남성을 긴장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에 부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의 분노는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이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것은 그것이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잠자는 불꽃을 깨웁니다. 셋째, 그녀의 갈망과 우울입니다. 슬퍼해. 웃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그녀는 평생 듣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상태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실패, 즉시 치료해야 할 우울증으로 인식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존재의 실존적 문제와 접해본 남성에게 그녀가 갈망에 잠길 수 있는 능력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삶의 표면을 스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의 우울은 밀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녀 영혼의 조롱하고 신비로운 음악입니다. 그런 여성 옆에서 그는 단지 청구서와 휴가 계획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두려움,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그에게 깊어질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그녀의 조롱한 슬픔은 그 자신의 영혼이 끊임없이 강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야생성과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그녀의 내면의 혼돈. 사회는 여성이 일관성 있고 논리적이며 예측 가능하기를 요구합니다. 편안하기를. 이 과정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복잡한 성격으로 낙인 찍힙니다. 하지만 바로 그녀의 즉흥성, 눈물을 흘리며 웃을 수 있는 능력, 그녀의 갑작스러운 충동, 그녀의 비논리적이고 직관적인 결정들이야말로 올바른 행동의 틀에 갇히지 않은 삶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남성을 회색빛에 계획된 일상에서 벗어나 존재의 흐름 속으로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렵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그를 다른 무엇보다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본성적으로 탐험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험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포장되고 조명된 거리가 아니라 미지의 땅뿐입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바로 그의 영혼이 그를 부르는 그 미지의 땅입니다. 그녀의 혼돈 속에서 그는 그 자신의 숨막히는 질서로부터의 자유를 찾습니다. 이 부름이 그토록 강하고 거의 저항할 수 없는지를 이해하려면 융이 투사라고 불렀던 메커니즘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남성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 강하고 논리적이며 절제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 남성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거대한 부분을 억압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니마, 즉 자신의 취약함, 눈물, 보살핌에 대한 피로, 자신의 창조적이고 혼란스러운 시작을 억압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그림자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한 여성을 만납니다. 만약 그녀가 그에게 이상적인 페르소나, 가면을 제시한다면 그의 그림자는 계속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자신의 그림자를 살 용기가 있는 여성, 즉 취약하고 분노하고 깊고
야생적인 려성을 만난다면 연금술적 반응과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억압된 아니마를 그녀에게 투사합니다. 그녀를 보면서 그는 단지 한 여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영혼을 봅니다. 그녀의 눈물은 그 자신의 흘리지 못한 눈물에 대한 허락을 줍니다. 그녀의 분노는 그 자신의 억압된 분노에 대한 존재의 권리를 줍니다. 그녀의 깊이는 그 자신의 깊이를 부릅니다. 그녀는 그에게 단지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 자신의 온전함을 향한 열쇠가 됩니다. 그녀는 그가 평생 동안 그 이름을 알지 못한 채 그리워했던 자신의 일부를 처음으로 보는 살아있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끌림은 거의 신비롭고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바로 여기서 제목의 95%를 설명하는 분수령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여론조사의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형적 진실입니다. 융은 남성을 나이가 아니라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 구분했을 것입니다.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은 50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로 가는 길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남성, 자신의 그림자, 자신의 아니마를 두려워하는 남성입니다. 그는 여성에게서 영혼이 아니라 기능을 찾습니다. 자신을 돌봐줄 엄마 또는 지위를 위한 예쁜 인형. 그런 남성은 여성의 그림자를 공포에 질려 두려워합니다. 그녀의 취약함을 그는 징징거림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녀의 분노를 히스테리라고, 그녀의 깊이를 골칫거리라고,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얼굴에서 그는 자신 안에 숨어있는 악마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있습니다. 개성화의 길, 즉 자신의 온전함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 남성. 그는 이 용어들을 모를 수도 있지만 성장을 향한 내면의 부름을 느낍니다. 그는 피상적인 것에 지쳤습니다. 그는 진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성은 본능적으로 마치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듯 그림자가 드러난 여성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그녀에게서 안내자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이 복잡하고 불편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살아있는 여성이 자신이 태어난 모습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기 자신과 다시 합쳐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부름, 영혼에서 영혼으로의 부름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강한 자석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아마도 영감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당신의 익숙하고 이성적인 부분이 외칩니다. 그림자를 몰아주는 것은 공격에 취약해지는 것을 의미해. 사람들은 나를 복잡하고 불안정하고 히스테리컬하다고 부를 거야. 나를 버릴 거야. 이것은 애롬으로 가는 직행길이야. 그리고 당신의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네, 이것은 위험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험입니다. 꾸밈없이 당신의 영혼을 몰아주는 것은 모든 것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이 위험 속에 가장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박한 용기의 행위, 즉 자신이 되는 것은 신성한 필터라고 부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페르소나라는 가면 뒤에 숨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그림자가 드러나도록 허락할 때 그녀의 삶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편안하고 아름답고 기능적이었기 때문에 그녀 곁에 있던 남성들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가면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본질을 사랑하지 않았던 바로 그 소년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그녀를 다시 쇠장 안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너는 좀 다른 사람이 됐어. 예전의 너로 돌아와. 그리고 그녀가 굴복하지 않으면 그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패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신성한 필터가 작동합니다. 그녀의 삶에서 모든 가짜가 사라집니다. 그녀의 진정성의 빛을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떠납니다.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고
단지 자신의 투사와 그녀가 제공한 편안함만을 사랑했던 자들이 떠납니다. 네, 얼마 동안 그녀는 혼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잉이 이 단계를 불렀던 것처럼 어둡고 차가운 밤바다를 건너는 야정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시련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영혼에 대한 충실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인정이라는 유령들에게 쫓길 것입니다. 오래된 두려움으로 짜인 머릿속의 목소리들은 속삭일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아. 너는 실수를 하고 있어. 예전에 그녀의 가면을 칭송했던 세상은 이제 의아함이나 비난의 눈초리로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막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사막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녀가 실수를 했다고 예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곳, 두려움과 예심 아래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새로운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혼자 남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선택합니다. 이 순간 그녀는 낡은 피부를 벗습니다. 그녀는 상징적인 죽음을 겪습니다. 착한 소녀의 죽음, 그녀가 연기했던 사람의 죽음. 그리고 오직 이 죽음을 겪고 나서야 그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녀가 항상이었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새롭고 진정한 자신의 빛으로 가면이 아니라 영혼을 찾던 그가 올 것입니다. 그녀의 빛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기뻐할 수 있는 그가. 그리고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시련을 겪고 자신의 그림자와 친구가 되어 그것을 통합한 여성은 더 이상 단순한 여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남성 세계의 대상, 욕망, 보살핌 또는 비판의 대상이기를 멈춥니다. 그녀는 주체가 됩니다. 그녀는 우주가 됩니다. 그녀의 매력은 더 이상 그녀의 피부가 얼마나 탄력 있는지 또는 그녀의 농담이 얼마나 재치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자력은 그녀의 행동의 기능이기를 멈춥니다. 그녀의 주된 힘, 그녀의 주된 자석은 그녀의 존재가 됩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올 때 분위기 자체가 바뀝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조롱한 밀도입니다. 그녀는 자신 안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녀의 말만큼이나 내용이 풍부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찾지 않고 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인정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시선에서 그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온합니다. 그리고 이 수준에서 완전히 다른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고양이와 지의 게임이 아니고 권력 투쟁이 아니며 사랑을 얻으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잉은 이것을 개성의 연합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 영혼의 춤입니다. 이런 여성에게 끌리는 남성은 자신도 자신에게로 가는 길에 있는 남성입니다. 그는 그녀를 소유하기 위해, 그녀가 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녀에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곁에 있기 위해 그녀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온전함, 그녀의 진정성, 그녀의 빛이 그 자신의 온전함을 얻도록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기능이 아니라 길잡이 별이 됩니다. 그녀를 보면서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의 존재 안에서 그는 취약해지고 진실해질 용기를 찾습니다. 그녀는 그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예존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와 상호 성장의 관계입니다. 그들의 친밀함은 애로움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함께 가기로 결정한 두 애로움의 축제입니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할까? 내가 걔에게 충분히 좋을까? 그녀 자신이 사랑의 원천이 됩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의 영혼이 나의 영혼과 공명하는가? 이 결합이 우리 둘 다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녀는 자신을 채워줄 남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충만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 이 자족감, 이 고려한 인격의 빛이야말로 어떤 유혹의 기술이나 가면으로도 무력화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력입니다. 이것은 육체와 육체의 끌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과 영혼의 끌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멈출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끝없고 지치게 하는 완벽을 향한 경주를 멈출 시간입니다. 가장 해방적인 진실을 인정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서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 당신이 자신의 가장 큰 결점, 가장 어두운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숨기고 있는 보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헛되이 반짝이는 모조품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바로 그 강한 자석입니다.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편집하는 것을 멈추세요. 높이와 깊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크기로 당신의 무한한 우주를 압축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의 과제는 더 편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더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은 기술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신비로운 악녀를 연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아닙니다. 그림자를 흉내내고 복잡하고 깊은 척하는 모든 시도는 성숙한 영혼에게 즉시 거짓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적인 가면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밀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 그림자는 훨씬 더 정교한 페르소나이기 때문입니다. 길은 연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정하고 종종 고통스러운 통합을 통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 내 안에는 분노도, 고통도, 혼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에 존재할 권리를 줍니다라고 인정할 용기를 통해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자력의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비밀에 도달합니다. 잉의 연금술은 신성한 결혼, 코니티오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 자신 안에서 일어나야 할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내면의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의 결합입니다. 그녀의 아니무스, 논리, 행동, 구조, 그녀의 여성적 본질, 존재, 혼돈, 감정. 오직 그녀의 여성적, 혼돈의 에너지 속에서만 사는 여성은 불안정합니다. 오직 남성적, 구조적 에너지 속에서만 사는 여성은 경직되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서 이 두 가지 시작을 결혼시킨 여성은 온전해집니다. 그녀는 느끼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영적인 의미에서 양성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면의 온전함, 이 내면의 결합이 가장 강력한 끌림을 만듭니다. 남자는 그녀에게서 다른 반쪽을 찾는 반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주를 공동의 춤에 초대하는 온전한 우주를 봅니다. 이것이 그녀가 자석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를 몰아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빛에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이 말에 반응했다면, 만약 당신이 이 막연한 진실에 대한 갈망을 알아차렸다면, 만약 당신이 납덩이보다 무거워진 가면을 쓰는 것에 지쳤다고 느꼈다면, 이 메시지는 우란히 당신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이 길을 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안에서부터 두드리며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충동을 끄지 마세요. 익숙한 두려움이 당신을 다시 황금세장에 가두게 두지 마세요. 이 영상이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이 지식이 자라도록 허락하세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럭시 꾸미는 것에 지친 그 여성과 공유하세요. 평가가 아니라 이 가면의 세상에서 진정성을 지지하는 당신의 목소리로 좋아요를 누르세요. 이 이야기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길을 계속해서 더 깊이,
더 넓게 가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속삭임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의 꿈의 여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을 그만두세요. 당신 자신의 여자가 되세요.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 자신 안에서 신성한 결혼을 맺은 여자. 그리고 그때 꿈이 아니라 현실을 찾던 그가 수천 명 중에서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 가면의 반짝임이 아니라 당신의 아름답고 신성한 모든 균열을 뚫고 나오는 영혼의 빛으로.